Wenn Sie wissen wollen, ob jemand schuldig ist oder unschuldig, gibt es kein besseres Mittel, als ihn zu befragen, bis er nicht mehr kann. 1984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5년 전의 동독. 이곳은 국가안전부 슈타지가 사회 전반을 촘촘히 감시하며 예술가와 시민 모두가 체제의 감시망 안에 놓여있던 시대였습니다. 이 영화는 그런 동독의 현실을 배경으로 슈타지 대위 비즐러와 극작가 드라이만 그리고 배우 크리스타의 삶을 통해 감시와 자유, 인간애와 예술의 의미를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비즐러 대위는 국가와 이념에 철저히 충실한 슈타지 요원입니다. 그는 의심받는 인물을 집요하게 신문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정함으로 동료들에게도 신뢰받는 인물입니다. Georg Dreimann, der Dichter. Ich will ihn überwachen lassen. 어느 날 그는 동독 최고의 극작가 드라이만과 그의 연인 크리스타를 감시하라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표면상의 이유는 반정부 활동 의심이지만 실제로는 문화부 장관 브루노 햄프가 크리스타를 탐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Der OTS steht am Morgen früh auf ein Zeichen für die Verwandtschaft bereit. 20 Minuten. 비즐러는 드라이만의 집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24시간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Finden Sie was? Ich will beim schlimmsten Feind nicht geraten, um mich zu enttäuschen. 초기에 그는 임무에 충실하며 드라이만과 크리스타의 사소한 대화까지 세세하게 기록합니다. 이 시기에 비즐러의 내면에는 인간적인 감정이나 동정심이 거의 자리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시하는 대상이 단순한 체제의 위협이라고 믿으며 국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드라이만은 겉으로는 체제에 순응하는 듯 보이지만 내면에는 자유와 인간성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동료 예술가 예르스카가 있습니다. 예르스카는 당의 미움을 사 연출 활동을 금지당하고 결국 절망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 사건은 드라이만에게 큰 충격을 주며 그를 행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예르스카가 남긴 선한 사람을 위한 소나타를 드라이만이 피아노로 연주하는 장면은 영화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비즐러는 도청을 통해 이 연주를 듣게 되고 처음으로 내면의 동요를 경험합니다. 그동안 감정에 무감각했던 비즐러의 마음에 미묘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는 드라이만이 읽던 브레이트의 시집을 몰래 가져가 읽으며 문학과 예술의 세계에 조금씩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비즐러는 드라이만과 크리스타의 삶을 지켜보면서 점차 자신이 감시하는 대상이 단순한 요주의 인물이 아니라 체제의 희생양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드라이만이 예르스카의 죽음에 슬퍼하며 연주하는 장면, 두 연인의 애틋한 대화, 예술을 통한 치유와 연대의 순간들은 비즐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감시자라는 역할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비즐러의 내면에서는 오랜 시간 주입된 국가와 체제에 대한 신념, 그리고 새롭게 싹트는 인간애가 충돌합니다. Das jetzt zu veröffentlichen? Im besten. Mit deiner Hilfe. Wirst du mir helfen? 그는 드라이만의 계획, 즉 동독의 극단적 선택률 은폐와 인권 탄압을 서독 잡지에 폭로하려는 시도를 눈치채지만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시 보고서를 조작해 드라이만을 보호하는 쪽을 택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즐러는 체제의 도구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윤리와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 변화합니다. 비즐러의 변화는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는 타인의 삶을 지켜주고 싶다는 책임감, 그리고 자신의 삶 역시 타인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결국
체제의 보복을 불러오고 비즐러는 우편물 분류원으로 좌천되어 쓸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즐러는 드라이만과 크리스탈을 지켜낸 경험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인간다움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 예술, 특히 드라이만의 연극과 음악은 동독체제의 억압 속에서도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상징합니다. 드라이만은 체제에 순응하는 듯 보이지만 그의 작품과 행동에는 체제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술은 감시와 통제의 벽을 넘어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예르스카의 죽음 이후 드라이만이 연주하는 선한 사람을 위한 소나타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억압받는 이들의 슬픔과 연대를 표현합니다. 이 장면은 감시자 비즐러에게도 깊은 감정적 변화를 일으키며 예술이 체제의 벽을 넘어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임을 보여줍니다. 드라이만은 예술가로서의 신념을 바탕으로 동독의 극단적 선택 비율의 은폐와 인권 탄압을 서독 잡지에 폭로합니다. 체제의 감시를 피해 예술적 창작물을 통해 진실을 외부에 알리는 과정은 예술이 억압적 권력에 맞서 사회적 변화를 이끌 수 있음을 드러냅니다. Was halt die Uhr laufen. Kennen wir uns? Sie kennen mich nicht, aber ich kenne Sie. 체제의 압박은 계속되고 크리스타는 결국 체제에 굴복해 드라이만의 타자기 은닉 장소를 자백합니다. 슈타지 요원들이 드라이만의 집을 급습하지만 비즐러가 미리 손을 써서 타자기를 치워둔 덕분에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크리스타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도로로 뛰어들어 목숨을 잃고 비즐러는 이 일로 인해 좌천됩니다. 세월이 흘러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됩니다. 드라이만은 크리스타의 죽음 이후에도 오랫동안 슬픔에 잠겨 살아갑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과거에 감시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국가기록보관소에서 자신의 감시 기록을 열람합니다. 그곳에서 하게베 즈반치히라는 감찰원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가 바로 비즐러임을 깨닫게 됩니다. 드라이만은 비즐러를 찾아가지만 초라한 모습으로 우편물을 배달하는 그를 멀리서 바라볼 뿐 말을 걸지 않습니다. 이후 드라이만은 자신의 신간 선한 사람을 위한 소나타를 출간하며 헌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베 즈반치히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라고 적습니다. 비즐러는 서점에서 이 책을 발견하고 책을 구입합니다. 포장을 할 거냐는 점원의 말에 이건 저를 위한 책이에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마지막 대사는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타인의 삶은 감시와 통제의 시대,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애와 예술의 힘을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비즐러의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나는 타인의 삶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삶은 진정 누구의 것인가? 이 영화는 한 감시자의 내적 변화와 예술의 저항적 힘을 통해 인간이 인간다움을 잃지 않기 위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